먼저 6월 시장의 주요 이슈와 핵심 투자 비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오늘은 휴장이고요. 좀 6월 시장 준비해봐야 할 텐데 6월에 기다리고 있는 핵심 이슈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6월 달은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지표들은 정말 많이 좋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여러 불안감들이 굉장히 험난한 시장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과 그리고 경제 회복으로 인한 어떤 과거의 경제 활동들이 좀 충돌되기도 하고 함께 성장하기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FOMC 회의가 6월 15일, 16일 이틀간 열리죠. 16일 오후 2시,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또 굉장히 심각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를 할 텐데 어쩌면은 뭐 기존의 주장대로 끝까지 이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은 GDP 성장률이 6%가 지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뭐 엄청나게 높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정확하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실적 시즌 동안에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원자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또 유통하는 데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좀 심각하게 좀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측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인플레이션으로 전달될 수 있는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인데 6월 10일 날 이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지표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긴장감이 또 고조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6월 달은 뭐 모두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2분기 실적을 마무리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뭐 주당 순이익이 거의 한 5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에. 근데 6월 말로 끝나는 2분기 실적을 앞두고 과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혜를 받았던 그 기업들이 매출과 수익이 얼마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거품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수혜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도 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물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물가가 유가와 연동돼가지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오펙 플러스 장관들이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생산을 조금 늘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어떤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을 봤을 때 지난 10월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19년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떨어졌죠. 그 이후에 2018년도가 최고치였는데 그 가격조차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의 회복보다 시장의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경제 지표와 함께 좀 늦게 이렇게 인지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훨씬 빠르게 찾아와서 주식시장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함께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해지고 있죠. 이번 주도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네요. 6월 증시 투자 전략도 한번 본격적으로 세워볼까요? 네,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에 많이 좀 수익이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 수익을 굉장히 많이 되돌렸거든요. 많이 이제 손실도 보신 분들 계시고 해서 복수심에 지금 굉장히 불타 계신데 지금 그 몇 가지 이제 제가 그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2분기 실적
시작이 강한 그런 수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팬데믹 시즌 수혜를 제외하고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2019년도 2분기 동일 시즌하고 비교해서도 실적이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조사기관 GX에 따르면 지금 기술산업 그리고 기초재료산업, 의료, 소매 그리고 건설 쪽의 일부 산업들이 이 지금 굉장히 또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산업들로 좀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운송이라든가 항공우주 그리고 대기업들은 좀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지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산업이 건축 재료 쪽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사실 시장보다 조금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 지난 1년 동안 시장 지수의 2배인 83%나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지난해 이제 팬데믹에 의한 그 하락을 모두 되돌리고 상승 중에 있는데 물론 이제 건설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는 기업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실적을 비교하면서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주들 이제 그 소형주라고 하기엔 너무 큰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또 신성장 동력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전기차 쪽에 포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유입된 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준비가 많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이 조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급등에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쏠리는 현상들이 있고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결국은 밈 주식에 지금 투자자들이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밈 주식들이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또 새로운 기업보다는 역사적으로 좀 경영을 이어온 기업들을 또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또 페니 주식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좀 가격은 낮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뭔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시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봐야 할지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서 이제 배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6월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삼성전자 매수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존닷컴을 지금 사야 되느냐 하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죠.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게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그때 뭐 38,0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때는 1년 정도 기다리면 5만 원은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가 다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하고 했는데 이제 6만 원대까지 상승했었죠.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2018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게 뭐 경영이 잘 되느냐, 뭐 핸드폰을 더 파느냐, 반도체를 더 파느냐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년도에 좀 벌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시 손실이 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다리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뭐 제일 안전해 보인다. 아니면 이제 시장 이 주식 이제 너무 지친다. 예, 그래도 주식을 해야겠으니까 삼성전자에 넣어놓으면은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삼성전자에 넣어놓자. 뭐 이런 식인데 거기에 또 이제 좀 복수심도 있죠. 이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벌어보겠다 하는 그런 복수심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죠. 지금 뭐 매매 신호라는 거를 받거나 유료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테마주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HTS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계좌의 수익 곡선을 확인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인 자산 관리 능력이 취약하죠. 6월 달은 새로운 매수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계좌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익 곡선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업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 좋다라는 기준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내가 원하는 기간에 가져다 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가 원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익, 예를 들어서 6개월에 30%를 원한다. 거기에 충족될 수 있다라면은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안 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그런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계좌의 수익을 쌓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김태수 기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